네,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징검다리 연휴라 그런지 게시판도 굉장히 뜸한 모습인데요.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이럴 때를 노려보시면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 진단해 주실 5분 오늘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강지연, 서정훈, 정종현, 박승용 그리고 하재누리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쉬셨나요? 예,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조상님들 뵙고 나니까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자 오늘도 힘내서 종목 진단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상승의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체인 외국인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에 모두 매수 주체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 자체는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좀 지루한 어떤 고공권에서 수렴하는 양상이 중반 이후까지 계속 진행될 텐데, 흐름은 역시 단기나 중기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유리한 종목들은 이럴 때 저점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기존의 포지션 자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조금 홀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자아자 게시판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진단해 볼까요? 예, 오늘 스톡 스터디님께서요, DNA 링크를 11,500원에 50% 매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에 대한 진단, 추가 매수 가능 여부를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사실 11,5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샀고요. 오늘 이제 2% 정도 내렸지만 워낙 진입 가격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종목들이 좀 확신을 갖고 베팅하기에는 좀 큰 종목인데 50% 정도 딱 가지고 매매했다는 건 좀 과감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지금 현재는 수익 구간이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여부는 현재 시장 흐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저항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이제 아래의 변화를 줘서 사실은 7,00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현재 올라온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바이오주들이 주가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지금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흐름상으로는 딱 지금 자리가 저항의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면 직전에 그 첫날에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 가격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지금 현재 자리에 상장돼서 고점에서 맞았던 자리가 여기인데요. 여기를 넘지 못하고 밀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먼저 보면 양봉을 먼저 만들었던 어떤 이런 자리에 들어왔다면 여기는 분명히 매도의 어떤 압력이 분명히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역시 추세이죠. 보면 이렇게 1차 상승하고 기울기 조정한 다음에 2차 상승하고 그 자리를 맞았다면, 지금은 이 맞는 어떤 자리가 아래로 밀었을 때 15,000원대 여기를 깨지 않으면 시장 흐름은 다시 3차의 어떤 상승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급 자체도 국내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다면 이 종목은 홀딩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50%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 내고 나서 아래로 탁 밀었을 때 익절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15,000원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25%를 청산해주고, 25%니까 절반을 청산해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위로의 어떤 목표는 여기 위에 이제 17,700원을 돌파 여부를 체크하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2분의 1, 만약에 돌파한다면 홀딩 하셔서 19,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어떤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DNA 링크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게시판에 아이디 반대기법님께서 전화번호가 뭐죠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2-325-8200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자, 오늘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거든요. 네, 전문가부터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정정현 전문가님이요. 네, 정종현 전문가 선택하셨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이고요. 네. 25%입니다. 네, 수익 많이 나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지 네. 또 매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매수를 해야 할지 또 하고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도 후에 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도 5%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종현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종현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추석 잘 쓰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20%인데요. 한 번 더 매매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언제쯤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다시 매수해도 괜찮을지 함께 살펴주세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중국 시장 쪽에서의 수혜가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연중 최고가를 계속 갱신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정이 상당히 좋은 매수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가는 움직임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9월 달에도 이제 한 27,000원권역을 찍은 이후에 한 1, 2주간의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상승 각도가 조금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하고 재차 상승 각도를 높이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대중국에서의 수혜 종목군들이 증권사 쪽에서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수급 자체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업체군들 쪽에 대한 어떤 다소간의 과열의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어떤 고점의 징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단 상방에 대한 추세를 조금 더 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황 자체는 상당 부분 그 시장의 기대치에도 충족을 하고 거기에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모두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해당 종목이 8월달 이제 그 21일 평선을 찍은 이후에 주가 상승률 자체가 약 한 20여 % 정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약간 23,000원권역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상승, 즉 최근 3, 4일간 주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의 단기 목표적 가격은 약간 3만 원권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라운드 넘버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상승세를 시작하고 나면 약간 저점 대비, 즉 상승 추세가 시작된 이후로 한 20여 % 정도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6,000원, 24,000원권역부터 상승세가 지속되었던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권의 라운드 넘버와 그 이상권역, 즉 3만 원권 언저리를 1차적으로 목표로 삼으시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재매수 타이밍은 물론 이제 조정을 보였을 때 지금 실적이라든가 수급 자체가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다만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전 상승 각도보다 지금 이제 상승 각도, 즉 21일 평선의 추이 자체가 각도 자체가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점이죠. 8월달의 주가 상승기에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만 최근 9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승 각도를 보면 8월달보다는 조금 미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21일 평선의 상승 각도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는 그런 주가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매수를 한다라면은 사실상 거의 한 26,000원 내지 27,000원권역 정도까지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그 재매수 이후에 상승의 각도도 또 이제 이전, 즉 이제 9월달 중순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승 각도보다도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탄력도면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의 상승률의 움직임하고 월간 단위의 움직임하고 모두 양호한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월간 단위를 본다고 해도 지난 8월달과 9월 그리고 10월달까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탄력도와 강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해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라운드 넘버인 3만 원, 그리고 재매수 타이밍은 한 26,0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다시 잡아보는 거 괜찮지만 이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아자아자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 예.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보겠습니다. 캐세라 세라님께서요, 140만 500원, 15% 비중인데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밀리네요. 매도해야 할까요? 하는 어떤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뭐 질문의 요지는 딱 이거죠. 직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청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오늘 시장 흐름도 지금 1.7% 올랐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전체 2,000선을 넘어가는 어떤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좌우될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3분기에 7조 6천억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뭐 7조 6천억이 나오더라도 이 지금 현재 최근의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유수의 팔자는 어떤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이죠. 외국인들이 최근 어떤 주체를 보면 지금 9월 7일 이후에 연속적인 어떤 매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가져오고 있는 흐름을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도 자금을 환매 요구에 대응해주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수급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분기의 어떤 실적이 지금 7조 6천억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와서 한 번 더 밀면 다시 눌리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세 개의 어떤 파장을 거치면서 여전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세 개의 파장에 두 번째 파장에 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현재 직전 고점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직전의 고점에서도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1, 2, 3로 올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내려서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눌려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눌려주고 올라가는 것을 140만 원대 가서 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근접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 시장에서 137만 원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보유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정 부분 뭐 3분의 1 정도는 청산해놓고 눌릴 때 다시 120만 원대 담는 어떤 전략도 좋겠지만 기존의 어떤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7조 6천억 이상 나온다면 그냥 홀딩해서 140만 원 넘을 때까지 끌고 가는 어떤 전략이 좋겠고 만약에 7조 6천억이 나오지 않는 어떤 시장 흐름이라면 일단 주고 나서 눌림목이 나올 때 이익 실현의 어떤 매물들이 나올 때 125만 원 이하에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강재현 전문가님.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주산 2%고 19,950원에 40%. 19,90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제일 처음에 한번 했다가 저 아래 조정 줄 때 한번 이제 물을 더 타가지고 단가가 좀 높아졌어요. 네,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어떤 점을 알아볼까요? 실적이랑 뭐 중국 모멘텀이랑 이런 것 좀. 네, 중국 모멘텀 괜찮을지 이와 더불어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재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19,900원에 4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중국의 모멘텀이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주가에 힘을 작용을 해줄지 이와 더불어서 주가의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실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중국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이 기업을 사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모멘텀을 여러 가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미국의 주택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개선에 따른 중장비 기기 업종이 계속해서 호황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두산 인프라코어는 미국의 자회사인 바핏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 역시도 두산 인프라코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적으로도 중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인프라 투자가 향후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하고 일본 간의 영토 분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 모멘텀까지도 얻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채권까지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까지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 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8일 날에 이제 중국의 공산당 그 지도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되면 고정자산 투자, 즉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11월 달과 12월 달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현재 바닥은 다진 상태에서 조금씩 거래량의 증가세가 보이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죠.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띠다가 약세를 띄었던 이 부분은 웅진그룹이 어느 정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역시 그런 유동성 문제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에 하락을 했었는데 웅진그룹이 크게 문제가 돼서 확대되지 않는다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부터는 반등 흐름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19,950원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요. 앞전에 계속해서 고점으로서 인식되던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금 올라간다면 이 자리를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를 안착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21,000원 자리가 저항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이 21,000원대 자리 역시도 이번에 세 번째 돌파 자리로서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청자분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중 40%가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전략으로는 이제 21,000원짜리 구간에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의 3분의 1 정도는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돌파한 이후에 GTS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한번 시장에서 강세 흐름으로 23,500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목표가로서는 23,500원에서 24,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00원에서 24,000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비중 조절도 잘 하시면서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네요. 게시판 종목들 봐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이번에 GS건설 하나 보겠습니다. IS님께서 GS건설을 75,200원에 30% 비중인데요. 종목 진단 의뢰했습니다. 오늘 GS건설이 지금 현재 조금 내렸는데 1%가량 내렸습니다. 근데 진입했던 가격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진입했던 가격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려도 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진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문제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GS건설 같다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해외 건설 그리고 국내 건설을 같이 하는 어떤 회사입니다. 건설주들이 유동성의 어떤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인데 그러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이죠. 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던 것은 QE3에 대한 어떤 그 회의론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웅진그룹의 어떤 극동건설의 어떤 부도로 여파에 의해서 좀 더 매물이 좀 더 심하게 나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해외 어떤 건설의 어떤 모멘텀은 대한민국이 하반기로 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이 건설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먼저 수급의 어떤 주체의 어떤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이나 지금 현재 GS건설을 초반에 조금 국내 기관이 매수하다가 현재는 지금 계속 양쪽이 다 매도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니까 수급의 주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상의 어떤 흐름은 장기적으로 11만 원대부터 길게 내려왔던 자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돌파해서 이 지지돼야 될 자리 돌파하고 이쪽에 이제 돌파했던 자리가 첫 번째로 넘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현재의 어떤 흐름은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어떤 가격의 메리트는 72,000원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입하셨다 이렇게 보겠고요. 흐름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000에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직전의 고점을 넘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위로 변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무너졌던 추세를 회복하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흐름이 나오는 자리가 매도의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8만 원짜리를 이익 실현의 어떤 목표치로 놓고 8만 원대 오시면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다음에 내렸을 때도 하단의 영역 7만 원대를 깨지 않는 자리에서는 짧은 매수 한 번 더 진행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힘차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 때 이동하느라 고생은 안 하셨어요? 저는 가까운 데 있어서요. 괜찮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오늘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박승용 전문가.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대우조선해양. 매수가와 비중은요? 27,000원에 비중 50%예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그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중장기 전략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었잖아요. 네,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중장기 어느 정도세요? 저는 한 연말 되면 한 3만 원 정도는 돌파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정도 가질 수 있을지 1차적으로 좀 궁금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승일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우조선해양 현재는 25,800원 정도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박승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승일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27,000원에 비중은 50%인데요. 연말까지 3만 원에 가줄 수 있을지 중장기적인 전략 세워주세요. 네, 그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한 1조 2천억의 그 선박 수주가 좀 해지가 됐죠. 거기에 따른 뭐 영향을 주가는 어느 정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27,000원대인데 가격은 뭐 부담은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뭐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거의 하단부, 즉 7월 27일의 저점과 그 다음에 최근 9월 초의 저점 있는 하단부에 놓여 있습니다. 즉 최근 저점이 나오는 25,000원대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동종목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이 5월 이후에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7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 바닥형의 어떤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 현재 상태에서 그 매수의 어떤 그런 권역이기도 하고 또 보유의 권역이기도 하고 연말까지 한 3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3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봉 차트의 흐름인데요. 주봉 차트의 이 노란 선이 요게 120주선입니다. 그 가격대가 현재 3만 원 권역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연말까지 좀 들고 가시되 비중이 50%라는 건 사실 좀 많죠. 근데 일단은 투자적인 관점상 중장기적인 성향이시니까 최근에 어떤 저점 구간 한 24,000원이 혹시 깨져버리면 최종적으로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주가가 다시 22,000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24,000원이 깨졌을 땐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십시오.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 주가의 흐름을 좀 체크하시되 24,000원이 깨지지 않을 때는 연말까지 3만 원 정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3만 원에서 한 3만 1,000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24,000원의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또 연말까지는 3만 원 기대해 볼 수 있다니까요. 잘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진단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